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삼좌 뇌물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입증을 끝낸 것 같다라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몸통 수사,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 전면화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일단은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소환 통보하기 전날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조사했고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후원금, 부정한 청탁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은 이래요. 너무 국물만 좋은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들리지 않아서 대첩살을 막 씹어도 뭔가 막 돌이 막 씹히는 어려운데요. 네. 영화 마션 보셨죠? 예. 맷 데이먼 나오고 네. 있다. 그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퍼시비어런스 인내란 뜻이에요. 얘가 이제 지금 탐사하면서 이렇게 뭐 이제 암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을 이제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지구에 가져와서 훨씬 더 정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되면 플랜 B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몇 북한 곳까지 침을 노천 창고 작성이 떨어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활용을 하는 데에도 초음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게 픽업을 못하면 얘 거를 가가지고선 픽업을 해서 올라와서 그럼 화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 그거를 잡아서 지구에 가져오는 거예요. 마션도 똑같았죠. 예. 맷 때문에 저희가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찍었죠. 예.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거죠.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일관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내세우는 논거들은 반대 논거들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냐면요. 일부의 오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 전체 직역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추정의 오류 그리고 집단에 대한 정의의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그럼 일부 의사들 중에서 초음파로 인해서 오진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오진하는 의사가 한두 명이라도 나타날 경우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초음파를 안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요. 그에 맞는 숙련도와 그에 맞는 정확도는 각각 개개인이 그리고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숙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숙련도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한의사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월이 그냥 되면 기대심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표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산타랠리와 이제 1월 효과, 제니어리 네. 임팩트가 있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산타랠리가 있었던 것은 주시장에서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11월 거래량이 원래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았어요. 않잖아요. 예. 근데 다들 뭐 한주 매니저들 외국인들 그렇죠. 예, 휴가하는 예. 분위기고 예.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철이라 예. 그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인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여의도가 이제 한 3년 만에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들 지금 숨먹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그런 수급도 있죠. 근데 1월 효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1월 효과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1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섹터가 좋아지는 지금 내년도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네. 특정 섹터가 좋아질 것을 본다라면 손치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도 자리가 바뀌고 네. 새롭게 리밸런싱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나름대로 검증된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효과 이후에 2월, 3월 달에는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네. 이런 효과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갖자.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이런 효과의 섹터는 장비주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가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TSMC가 400억 달러 투자해서 지금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년도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업종.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네. 여기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인도 132 통신사와 5G 계약을 통신장비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께서 UAE를 날아가셔서 5G 통신 장비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또 막대한 5G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3대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나마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내 마스크 네. 그 조정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 발표가 예, 그렇게 되잖아요.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오늘 당장 움직이진 않더라도 또 이런 오늘 확정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조정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이걸 또 모멘텀 삼아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섹터가 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섹터들이 테마에서 실격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실내 마스크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벗어놓은 상태고, 네. 이게 이제 영화관에서 좀 벗고 입는다라든지 회의할 때 벗는다라든지 이제 좀 편리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그 초음파를 동일한 영상을 다른 의사나 다른 전문의 혹은 다른 한의사가 봤으면 과연 그 영상만 가지고 자궁 내막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 내막 암이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것에 부과하여 추가적인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라 처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수부는 최성범 용산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지휘 선언을 하는 오후 11시 8분까지 40분가량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의 수사 성패는 사실상 이은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수본 수사는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윗선 수사는 물론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송치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 그걸 연결해서 동안으로 같은 무치가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결정하세요. 무려 징역 24년을 받은 여성까지 나왔어요. 아니 이 짝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게 어제 저녁입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자, 근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무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일정이 안 되면 그때 서로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게 잘못된 건 없다. 당대표라고 해서 특혜라는 걸 줄 수는 없지 않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검찰 소환 관련해가지고 임하시는 분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 생일이 절대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포털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정확하게 64년 12월 22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는 생일인데도 생일을 부인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을 부인하고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 생일까지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사실 찾기가 이제 어렵죠. 생일도 부인하느냐? 했던 말을 언제든지 뒤바꾸게 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 말이 진짜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그 진실에 대한 말을 입증하게 되는 건 결국 법정에서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 있게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검찰의 수사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은 이 혐의 부인으로 증거 인멸 등이 오히려 또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 소환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작 이재명 대표를 검찰 그리고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영 대변인,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28일 소환에 응할 수 없다. 28일은 광주 가야 된다. 최고위 가야 된다. 라고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안 간다. 검찰 출석 안 한다. 라고 부름을 내세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28일 10시까지 나오세요 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가. 원칙적으로요. 28일 날 소환은 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민생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그러면 28일 아닌 날짜를 잡자고 검찰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28일 소환을 불응한다 이 얘기고 그러면 조율할 의사도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랄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청라 FC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게 되면 대장동, 유래, 백현동, 쌍방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다 가서 소환 응해야 돼요. 이 사법 리스크 혐의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건당 이게 한 번 조사하고 끝낼 사건은 아니에요. 그럼 계속 두세 번 조사를 받아야 하면 지금 6번이면 3번 따지면 18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부담이 가고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갈 때마다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본인의 정치에 신용적이다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이유죠.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조사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게 될 것이고 부인을 했는데